여러분, 다시 한번 격렬하게 환영합니다. 잠깐의 꿀맛 같은 휴식으로 복잡했던 머리를 맑게 비우고 오셨나요? 앞서 1차 시에서 소셜미디어라는 거대한 파도에 올라타는 아주 기본적인 방법과 뼈대를 배웠다면 2차 시인 지금부터는 우리가 매일 숨쉬듯 사용하는 국민 메신저의 아주 깊숙하고 숨겨진 비법부터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는 무서운 디지털 사기 예방까지 강의의 밀도와 수준을 한층 더 확 높여보겠습니다. 장담하건대 오늘 2차 시를 끝까지 듣고 나면 여러분 입에서 아하, 내가 매일 무심코 쓰던 카톡이 이렇게 기발하고 똑똑하게 쓰인다고? 라는 짜릿한 감탄사가 절로 터져 나올 겁니다. 자, 다시 한번 허리를 곧게 펴고 집중해 주시고 흥미진진하고 유익한 2차 시의 문을 힘차게 열어보겠습니다. 새로운 고급 기술을 본격적으로 배우기 전 우리의 뇌를 살짝 예열해 볼까요? 1차 시에서 우리가 단단히 챙긴 핵심 무기들을 아주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소셜미디어는 과거의 일방향이 아닌 양방향 소통이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거대한 광장이라는 점. 둘째, 5가지 플랫폼 특성을 완벽히 이해하고 이를 활용해 나만의 다채로운 멀티페르소나를 매력적으로 기획하는 법. 셋째, 2단계 인증과 절대 뚫리지 않는 견고한 비밀번호로 내 소중한 디지털 쇼윈도를 안전하게 잠그는 필수 보안 수칙까지 모두 머릿속에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시죠? 이 탄탄한 기본기를 든든한 밑거름 삼아 이제 본격적인 실전 고급 기술의 세계로 거침없이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2차 시에서 우리가 반드시 정복해야 할 최종 목표는 과연 무엇일까요? 화면을 함께 보시죠. 첫 번째 목표는 바로 카카오톡, 페이스북 같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소셜미디어 앱들 속에 꽁꽁 숨겨진 심화 꿀기능들을 완벽히 이해하고 100% 내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목표는 이러한 편리함 이면에 어둡게 숨어있는 사생활 침해와 끔찍한 보이스피싱의 위협으로부터 나를 완벽하게 보호하는 디지털 윤리 및 안전수칙을 숙지하는 것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트렌드를 읽는 스마트함과 내 재산을 지키는 안전함, 이 두 마리 토끼를 오늘 제가 확실하게 잡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아침에 스마트폰을 열면 가장 먼저 습관적으로 누르는 노란색 아이콘 카카오톡. 혹시 아직도 단순히 지인들에게 안부 묻는 글씨를 치고 예쁜 손주들 사진 받아보는 단순한 용도로만 쓰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수천만 원짜리 최고급 최신형 스포츠카를 사놓고 동네 앞 마트 갈 때만 일단 기어로 살살 운전하고 계신 것과 같습니다. 화면 속에 무심코 지나쳤던 아주 작은 톱니바퀴나 돋보기 아이콘들을 꾹꾹 눌러보면 엄청난 능력을 가진 비서 기능과 내 사생활을 철통같이 지켜주는 놀라운 방패들이 어마어마하게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비밀의 문을 저와 함께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숨은 비법, 바로 나를 표현하는 프로필의 화려한 변신입니다. 여러분의 카톡 프로필 지금 당장 확인해 보세요. 혹시 10년째 멈춰 있는 똑같은 등산 사진은 아니신가요? 프로필은 절대 멈춰 있는 한 장의 정지된 사진이 아닙니다. 내 스마트폰 앨범에 있는 짧고 재미있는 동영상이나 움직이는 GIF를 적용하면 내 프로필이 살아 숨쉬며 움직이는 아주 생생한 액자가 됩니다. 게다가 오늘의 내 기분이나 요즘 내가 푹 빠진 노래를 배경음악, 즉 BGM으로 깔아둘 수 있죠. 누군가 내 프로필을 무심코 눌렀을 때 내 감성이 듬뿍 담긴 음악이 흘러나오는 마법. 이것 하나만 바꿔도 여러분은 주변에서 센스 넘치고 트렌디한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일상생활에서 1초의 금 같은 시간을 아껴주는 마법 대화방 상단 고정 기능입니다. 동호회 방, 가족방, 동창회 방, 업무방 등 수십, 수백 개의 대화방이 뒤죽박죽 섞여서 매번 아내나 남편에게 급하게 톡을 보낼 때마다 스크롤을 한참 내리며 진땀 빼며 찾으신 적 있으시죠? 이제 절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채팅방을 손가락으로 훅 눌러서 상단 고정을 선택해 보세요.
아무리 새로운 메시지가 수백 개 쏟아져도 여러분이 빨간 핀으로 콕 찍어둔 방은 항상 맨 꼭대기 1등석 VIP 자리를 차지합니다. 가족방이나 업무방을 이렇게 고정해 두면 톡을 찾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확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매일같이 정신없는 스마트폰 화면을 아주 깔끔하게 치워주는 채팅방 서랍 기능입니다. 지인들에게 억지로 초대되어서 마음대로 나가긴 눈치 보이고, 그렇다고 그냥 놔두자니 매일 수십 수백 개씩 쌓이는 빨간색 안 읽은 메시지 숫자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 받으셨죠? 이제 불필요한 단톡방들을 싹 다 모아서 눈에 안 띄는 서랍 속에 쏙 넣어버리세요. 채팅방 목록에서 해당 방을 조용히 나가게 하거나 서랍에 보관 설정하면 메인 화면에서는 감쪽같이 사라지고 쾌적해집니다. 나중에 내가 정말 꼭 필요할 때만 서랍을 열어 확인하면 되니까 스트레스 없는 쾌적한 디지털 라이프를 위한 최고의 정리정돈 비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정말 많은 직장인과 주부님들이 극찬하는 최고의 기능, 바로 나에게 보내기입니다. 인터넷 뉴스를 보다가 정말 중요한 정보를 스크랩하고 싶을 때, 오늘 꼭 사야 할 장보기 메모를 적어둘 때, 혹은 스마트폰에 있는 업무용 사진을 PC로 당장 옮기고 싶을 때 평소 어떻게 하시나요? 번거롭게 PC 연결 케이블을 찾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내 이름이 적힌 나와의 채팅방을 열고 거기로 텍스트, 링크, 사진을 툭툭 편하게 던져 놓으세요. 스마트폰에서 보낸 모든 내용이 회사나 집에 PC, 카카오톡과 실시간으로 완벽하게 연동되는, 그야말로 완벽한 나만의 24시간 개인 비서이자 아주 든든하고 똑똑한 메모장이 탄생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기막힌 비법, 바로 메시지 예약 전송입니다. 자정이 훌쩍 넘은 늦은 시간에 부하 직원에게 갑자기 내일 아침 꼭 해야 할 업무 지시가 떠올랐거나 내일 아침 일찍 절친한 지인의 생일을 축하해 줘야 하는데 바쁜 아침에 깜빡할까봐 조마조마하신 적 있으시죠? 밤늦게 카톡을 보내자니 너무 예의가 아닌 것 같고, 아침까지 기억하자니 불안해서 잠이 안 올 때 바로 이 기능을 쓰세요. 메시지를 다 쓰고 전송 버튼을 꾹 누르면 나타나는 예약 전송 메뉴, 여기서 원하는 날짜와 시간을 정확히 지정해 두면 내가 쿨쿨 자고 있어도 스마트폰이 알아서 그 시간에 정확히 배달해 줍니다. 나의 귀중한 시간과 상대방에 대한 매너를 모두 완벽하게 지키는 환상적인 기능입니다. 여섯 번째는 내 완벽한 프라이버시를 철통같이 지켜주는 멀티 프로필 기능입니다. 업무상 알게 된 거래처 사람들에게 내 귀여운 자녀 사진이나 지극히 사적인 주말 취미 사진이 프로필을 통해 그대로 노출되는 게 많이 부담스러우셨죠? 멀티 프로필을 사용하면 내 친한 친구나 가족에게만 보여주는 사적인 프로필과 직장 동료나 덜 친한 지인에게 보여주는 점잖은 공적인 프로필을 완전히 분리해서 따로따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그룹이 누구냐에 따라 내 분신을 다르게 보여주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1차 시에서 그렇게 강조하며 배웠던 멀티 페르소나를 내 스마트폰 속 기술로 완벽하게 구현해낸 엄청난 혁신입니다. 일곱 번째는 일상의 소음과 사진, 화질의 스트레스를 한 방에 날려버리는 필수 기능입니다. 수십 명이 모인 시끄러운 단톡방에 쉴 새 없는 알림 때문에 한밤중에 잠에서 깬 적 많으시죠? 채팅방 설정에서 종 모양 아이콘인 알림 끄기를 누르면 즉시 조용하게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꿀팁 하나 더, 기껏 예쁘게 공들여 찍은 손주 사진이나 풍경 사진을 친구에게 보냈더니 화면에서 흐리멍덩하게 다 깨진 적 있으시죠? 카톡은 데이터 절약을 위해 사진 용량을 강제로 팍팍 줄여서 전송합니다. 앞으로 사진을 보낼 때는 전송 옵션 버튼을 눌러서 반드시 원본을 체크하고 보내세요. 여러분의 그 소중하고 아름다운 추억을 선명한 고화질 원본 그대로 상대방의 폰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카톡 정복의 마지막 여덟 번째는 센스 있고 위트 있는 소통의 강력한 무기,
이모티콘 검색과 즐겨찾기입니다. 내 폰에 깔려있는 수백 개의 이모티콘 중에서 상대방에게 위로를 건네거나 생일 축하를 해야 할 때 상황에 딱 맞는 걸 찾으려고 한참을 위아래로 스와이프하며 헤매신 적 있으시죠? 이제 이모티콘 창 하단에 돋보기 버튼을 누르고 축하, 위로, 감사라고 키워드만 타자로 검색해 보세요. 그 상황에 찰떡같이 어울리는 이모티콘들이 쫙 줄을 서서 나옵니다. 게다가 내가 유독 자주 쓰는 최애 이모티콘은 별 모양을 꾹 눌러 즐겨찾기에 미리 등록해 두세요. 필요할 때 헤매지 않고 단 1초 만에 딱 뽑아 쓸 수 있는 스마트한 대화의 최고수가 되실 겁니다. 자, 국민앱 카톡 정복을 마쳤으니 이제 시야를 넓혀 전 세계를 호령하는 다른 소셜미디어들도 예리하게 분석해 봅시다. 먼저 파란 로고의 페이스북입니다. 페이스북이 가진 가장 무서운 무기는 바로 지인 기반의 어마어마한 전파력과 확산력입니다. 내 친구가 어떤 글에 좋아요를 누르면 그 게시물은 내 친구의 친구들에게까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무한대로 순식간에 퍼져나갑니다. 페이스북의 고도화된 뉴스피드 알고리즘은 내가 흥미로워할 만한 정보 혹은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엄청난 정보를 귀신같이 찾아내어 내 스마트폰 화면에 끊임없이 뿌려줍니다. 내가 무심코 올린 글이나 사진 하나가 하루아침에 수백만 명에게 도달할 수 있는 무시무시한 바이럴 확산의 장, 그 거대한 바다가 바로 페이스북입니다. 이번엔 전 세계 젊은이들이 열광하는 가장 트렌디한 시각적 놀이터 인스타그램을 살펴볼까요? 인스타그램에는 아주 상반된 매력을 가진 두 가지 마법의 공간이 존재하죠. 하나는 내 프로필에 평생 영구적으로 남아서 나라는 사람의 멋진 라이프 스타일을 증명하는 아름다운 전시장인 피드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과연 무엇일까요? 일상에 꾸밈 없는 날 것 그대로를 편안하게 막 올리지만 딱 24시간이 지나면 마법처럼 신기루처럼 펑 하고 영원히 사라져버리는 스토리 기능입니다. 부담 없이 내 지금 당장의 순간을 공유하고 싶다는 현대인들의 은밀한 심리를 완벽하게 꿰뚫은 이 스토리 기능 덕분에 전 세계 젊은이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인스타에서 도무지 눈을 떼지 못하고 중독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소셜미디어를 이야기할 때 절대 빠질 수 없는 궁극의 마법 기호가 하나 있죠. 바로 우물정자 모양의 해시태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특수 기호가 아닙니다. 인스타그램에서 돋보기 검색창에 가을 여행이라고 치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나이, 국적, 성별을 모두 불문하고 전 세계 사람들이 찍어 올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풍 사진과 여행지 알짜 정보가 가을 여행이라는 하나의 테마로 완벽하게 묶여서 폭포수처럼 쏟아집니다. 해시태그는 인터넷 우주에 뿔뿔이 흩어져 있는 수백억 개의 방대한 데이터를 오로지 관심사라는 튼튼한 끈 하나로 엮어주는 완벽한 큐레이션 원리이자 여러분을 관심 있는 글로벌 네트워크로 단 1초 만에 순식간에 이동시켜주는 진정한 마법의 포탈입니다. 여러분, 카카오톡의 화려한 꿀 기능부터 전 세계를 잇는 인스타 해시태그까지 소셜미디어가 주는 눈부신 빛을 만끽하셨나요? 하지만 이 시점에서 절대 잊지 마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그렇듯 너무나 편리한 만큼 그 이면에는 무시무시한 위험도 찰거머리처럼 따릅니다.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림자도 짙은 법이니까요. 예를 들어 볼까요? 신나게 짐을 싸서 떠나는 해외여행, 공항 라운지에서 들뜬 마음에 무심코 찍어 올린 비행기 여행 티켓 사진 한 장, 그 사진 귀퉁이에 찍힌 바코드 하나만으로 해커들이 누군가의 집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몽땅 털어갈 수 있다는 무서운 사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지금부터 내 사생활과 피 얕은 돈을 완벽하게 지켜내는 디지털 방패를 저와 함께 하나씩 단단하게 장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을 지켜줄 첫 번째 튼튼한 방패, 바로 친구 추천 비공개 설정입니다. 가끔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앱을 열면 나는 생전 처음 보는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자꾸만 추천 친구나 알 수도 있는 사람으로 뜨는 소름 돋는 경험 있으시죠? 이건 내 스마트폰 연락처가 앱과 동기화되어
내 번호를 저장한 누군가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강제로 연결되는 알고리즘 원리 때문입니다. 내 소중한 프라이버시와 프로필 사진이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함부로 노출되는 게 너무 싫으시다면 지금 당장 프로필 설정에 들어가서 이 친구 추천 허용 스위치를 과감하게 꺼버리셔야 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허락한 사람하고만 소통하는 것, 그것이 완벽한 보안을 향한 가장 첫 번째 단추입니다. 두 번째 강력한 방패는 바로 채팅방 잠금 기능입니다. 친한 친구나 가족 혹은 직장 동료가 내 스마트폰을 잠깐만 빌려 쓰자고 할 때, 누군가 내 스마트폰 화면을 우연히 봤을 때 나의 아주 민감하고 사적인 대화가 유출되지 않을까 등골이 서늘해지며 조마조마하셨던 적 있으시죠? 이럴 땐 내가 숨기고 싶은 특정 채팅방에 자물쇠, 즉 비밀번호를 굳게 거는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채팅방 설정에서 잠금 기능을 켜두면 오직 나만이 알고 있는 고유한 비밀번호 숫자나 패턴을 입력해야만 비로소 그 방에 입장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첫 화면 전체를 잠그는 걸 넘어서서 내 집안의 내밀한 방 하나하나의 방문을 굳게 잠그는 아주 철저하고 스마트한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입니다. 자, 방패를 둘렀다면 이제 여러분이 정말 두 귀를 쫑긋 세우고 주의하셔야 할 아주 무서운 이야기를 해볼까요? 바로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고 있는 SNS 지인 사칭 피싱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평화로운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메시지로 엄마 나 폰 액정 깨져서 고장났는데 수리비가 급해 여기로 돈 좀 이체해줘라고 다급한 연락이 옵니다. 프로필 사진도 대화명도 완벽하게 내 사랑하는 자녀나 가족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 그 텍스트에 속지 마십시오. 요즘은 딥페이크 같은 AI 기술과 교묘하게 결합한 신종 피싱으로 단순한 사진 도용을 넘어 내 지인의 얼굴과 목소리까지 아주 똑같이 흉내내어 사람의 혼을 쏙 빼놓는 끔찍하고 무서운 시대입니다. 내 가족의 탈을 쓴 이 위험한 사기, 대체 어떻게 막아야 할까요? 이 무시무시한 피싱에 대처하는 정답은 오직 하나, 무조건 의심하고 또 확인하라 입니다. 카톡이나 메신저로 급하게 금전을 요구하거나 신분증 사진을 달라고 한다면 그게 아무리 사랑하는 내 자녀나 부모님이라도 절대 바로 보내지 마시고 무조건 전화를 걸어 실제 육성 목소리를 확인하는 철칙을 지키셔야 합니다. 만약 상대가 폰이 고장나서 지금 통화가 안 된다고 교묘하게 핑계를 댄다면요, 우리 가족만 은밀하게 아는 과거의 특정 질문을 던져보거나 본인 명의의 계좌가 맞는지 다른 채널을 통해 아주 꼼꼼하게 확인하십시오. 일단 확인부터 한다는 이 철칙 하나만 가슴에 명심하셔도 갈수록 교묘해진 디지털 사기꾼들로부터 여러분이 평생 모은 피 같은 재산을 완벽하게 지켜내실 수 있습니다. 자물쇠와 방패로 나를 든든하게 지켰다면 이제는 내가 타인을 아프게 찌르는 날카로운 창이 되지 않도록 내 마음가짐을 다듬을 차례입니다. 바로 온라인 예절인 디지털 에티켓, 네티켓입니다. 우리가 접속하는 온라인 공간은 결코 얼굴 없는 익명의 가면을 마음대로 쓰는 치외법권이 아닙니다. 내가 홧김에 무심코 툭 던진 악플 한 줄, 즉 사이버 불링 형태의 비난 댓글 하나가 화면 너머 타인의 삶에 미치는 치명적인 영향과 아픔을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그에 따른 엄중한 법적 책임과 처벌이 나에게 부메랑처럼 뒤따른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명심하셔야 합니다. 차가운 스마트폰 화면 너머에는 0과 1의 데이터가 아니라 나와 똑같이 숨쉬고 감정을 느끼는 따뜻한 사람이 있다는 것, 이것이 성숙한 디지털 소통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여기서 우리 모두가 아주 무섭게 여겨야 할 개념 하나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한번 인터넷 공간에 올린 글이나 사진은 마음이 바뀌어서 삭제 버튼만 누르면 완벽하게 지워지고 끝나는 것일까요? 천만의 말씀 절대 아닙니다. 내가 올린 그 모든 흔적은 거대 IT 기업의 서버 어딘가에 디지털 발자국, 디지털 풋프린트라는 이름으로 영원히 지독하게 남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덮고 싶어 제발 내 흔적을 지워주세요라고 간절히 외치는 개인의 잊힐 권리와 영원히 지워지지 않고 화석처럼 남는 디지털 발자국의 무서운 충돌이죠. 이 지워지지 않는 흔적들이 훗날 면접이나 결혼 비즈니스에서 나를 날카롭게 찌르는 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게시 버튼을 누르기 직전 딱 3초만 눈을 감고 이 글이 10년 뒤에 공개되어도 부끄럽지 않을까 다시 생각하는 신중함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너무나 무의식적으로 하는 실수, 바로 타인의 저작권과 초상권 침해 문제입니다. 인터넷 구글 검색에서 다운받은 너무나 예쁜 풍경 사진, 그냥 내 인스타나 블로그에 마음대로 캡처해서 올려도 될까요? 주말에 번화가를 걷다 우연히 카메라에 예쁘게 찍힌 모르는 타인의 얼굴을 동의나 허락 없이 내 피드에 그냥 올리는 것은 어떨까요? 놀랍게도 이 모든 행위가 명백한 불법이자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남이 피땀 흘려 만든 창작물과 타인의 초상권을 허락 없이 무단으로 올리는 행위의 심각한 위험성을 정확히 인지하셔야 합니다. 오프라인과 마찬가지로 디지털 세상에서도 타인의 지적 재산과 권리를 철저하게 지켜주고 존중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반드시 꼭 필요합니다. 요즘 친척들이 모인 단톡방이나 동창회 밴드에 들어가 보면 엄청나게 자극적이고 충격적인 제목의 뉴스 링크, 하루에도 몇 번씩 많이들 받아보시죠? 하지만 당장 클릭하기 전에 조심하세요. 그중 상당수는 출처가 전혀 불분명하고 악의적으로 조작된 가짜 찌라시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소셜미디어가 가진 폭발적이고 빠른 확산력을 교묘하게 악용하는 이런 가짜 뉴스에 절대 현혹되거나 동조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링크를 받으면 먼저 누가 보냈는지, 기사의 근거와 출처는 명확한 공식 언론사인지 팩트를 가장 먼저 의심해 보세요. 이렇게 모든 정보와 뉴스를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분석하는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을 탄탄하게 갖추는 것이야말로 거대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진실을 굳건히 지켜내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자, 이제 제가 일방적으로 떠드는 시간은 끝났습니다. 여러분의 깊이 있는 생각을 들어볼 시간입니다. 학생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 함께 토론 및 생각 나누기를 해볼까요? 과연 여러분의 생각에 SNS는 인생의 낭비일까요? 아니면 현대사회의 필수적인 소통 도구일까요? 오늘 긴 시간 강의 내내 살펴본 것처럼 SNS는 전 세계를 하나로 묶는 엄청난 전파력이라는 긍정적 측면과 피싱과 가짜뉴스라는 파괴적인 부정적 측면이 아주 팽팽하게 동시에 존재합니다. 이 훌륭하지만 위험한 양날의 검 같은 도구를 우리는 일상에서 어떻게 하면 올바르고 슬기롭게 쓸 수 있을지, 끌려다니지 않는 주도적인 스마트폰 사용법에 대해 오늘 밤 여러분 스스로 아주 깊이 고찰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2시간 동안 정말 숨막히게 달려온 오늘 7주차 수업, 여러분의 뇌리에 팍팍 꽂히도록 2차시 내용 역시 스피드 랩업으로 아주 명쾌하게 압축해 드립니다. 첫째, 나만의 똑똑한 비서 역할을 톡톡히 해주는 카톡의 숨은 비서 기능과 설정 7가지를 오늘 당장 실습하여 완벽히 내 무기로 장착할 것. 둘째, 소셜미디어의 순기능을 갉아먹는 악질적인 보이스피싱과 메신저 사기를 막기 위해 돈을 요구하면 반드시 육성 목소리로 철저히 확인할 것. 셋째, 출처 모를 가짜뉴스에 대응하는 비판적 시각과 영원히 남는 디지털 발자국의 무게를 요약 정리하며 항상 가슴에 명심할 것. 이 3가지만 오늘 여러분의 가슴에 굳게 새기셨다면 오늘 여러분은 완벽한 디지털 시대의 리더입니다. 배운 걸 온전히 내 것으로 확실히 만들기 위한 짜릿한 돌발 퀴즈 시간, 핵심 이해 체크 질문입니다. 모두 집중해 주세요. 오늘 배운 여러 기능 중 하나인데요. 수십 명, 수백 명이 모인 단체방에서 시도 때도 없이 메시지 알림이 쏟아져 나와서 도저히 일상생활이 안 될 때
잠시 그 방을 조용하게 만들고 싶을 때 사용하는 기능은 과연 무엇일까요? 속으로 딱 3초만 세어보겠습니다. 1, 2, 3. 네, 저기 뒤에 계신 분 훌륭합니다. 정답은 바로 채팅방 우측 상단 설정에서 종 모양을 누를 수 있는 알림 끄기 일시 차단 기능이죠. 정말 하나도 안 놓치고 아주 완벽하게 기억하고 계시네요. 최고입니다. 이제 정말 오늘 강의의 문을 닫으며 7주차 전체 내용을 아우르는 최종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소셜미디어는 절대 우리를 지배하는 신이나 괴물이 아닙니다. 결국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효율적으로 연결해주는 아주 훌륭한 도구일 뿐입니다. 아주 날카로운 칼이 훌륭한 명장의 손에 들어가면 세계 최고의 명품 요리를 만들어내듯 이 강력한 스마트폰이라는 도구를 어떻게 다루느냐는 온전히 스마트폰을 쥐고 있는 여러분의 손끝과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쏟아지는 거대한 정보와 가짜 뉴스의 파도에 우리가 무기력하게 휩쓸리지 않고 주체적이고 안전하게 그 파도를 컨트롤하며 서핑해야만 진짜 디지털 인재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스마트폰에 지배당하는 노예가 되지 말고 스마트폰을 내 뜻대로 지배하는 멋진 리더가 되십시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자유롭게 묻고 답하는 Q&A 타임을 갖겠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 다들 어떠셨나요? 들을 땐 알겠는데 막상 폰을 켜고 실습하시면서 카톡 서랍 기능 설정이 마음대로 안 되거나 페이스북과 인스타의 공개 범위 연동이 여전히 헷갈렸던 경험 등에 대해 아무 눈치 보지 마시고 편안하게 질문해 주세요. 혼자 끙끙 앓으며 고민하는 것보다 다 함께 묻고 답할 때 질의응답을 통한 실전 이론 보충이 훨씬 더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쑥스러워서 삼켜버린 사소한 궁금증 하나가 옆에 앉아있는 동료에게도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되니 주저 말고 당당하게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받겠습니다. 여러분의 쏟아지는 엄청난 열정과 반짝이는 눈빛으로 꽉 채웠던 7주차 강의, 아쉽지만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짐 챙기기 전에 다음 주 8주차 일정을 예고해 드립니다. 대망의 중간평가 시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 8주차는 그동안 우리가 1주차부터 피땀 흘려 배운 일에서 7주차까지의 핵심 내용을 총정리하고 여러분의 향상된 학습 능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대망의 중간고사입니다. 오늘 배운 수많은 꿀팁과 안전수칙들 절대 잊지 마시고 나눠드린 교재와 자료를 바탕으로 꼼꼼히 복습해 오세요. 한 주 동안 그동안 배운 내용 정리 잘 하셔서 다음 주에는 긴장된 모습보다는 더욱 빛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2시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